이스라엘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을 개시한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휴전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자 지구 내 민간인 피해 더 커질 전망이어서 국제사회 비판 여론도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이수정 연구교수 화상으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른바 살라미 전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초반에 투입했던 때와 다르게 일부 지상군이 가자 지구 안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천천히 남하하는 전략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점진적 압박을 통해서 하마스 축출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번 작전을 통해 가지고 가자 지구의 북부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야금야금 내려오는 이유를 좀 말씀하셨는데 점진적 압박이라고 하셨거든요. 사실은 애초에는 좀 치고 빠지기 이런 전략에서 주둔으로 전략을 바꿨는데 그런 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전면전을 당장 펼치지는 않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전면전은 하지 않지만 하마스 축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초반부터 이야기했던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역별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소탕 작전을 실시하는 걸로 이스라엘 군 자체의 인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네. 북쪽에 위치한 레바논이라든지 시리아 쪽에 있는 무장단체의 세력이 남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면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질석방 그런 협상에도 조금 더 점진적인 자세로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네,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리고 전면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인질 석방을 시도를 하는 것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외신들에선 일석삼조 이런 분석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스라엘이 이번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질로 잡혀있던 여군 한 명을 구출했다는 소식이 앞서 리포트로 있었습니다. 이게 작전을 통해서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어떻습니까? 전쟁 판세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전쟁 판세에 어떤 드라마틱한 영향을 줄 거라고는 지금 당장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근데 이제 이번 석방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군 자체가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질 석방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일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교수님께서 점진적 압박을 통한 하마스 괴멸이 이스라엘의 목표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당연한 질문 같기도 합니다만 좀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괴멸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공격을 받은 이후로 보복을 실시하면서부터 초기부터 굉장히 나왔던 이스라엘의 확고한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외신이나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하마스 괴멸이라는 것이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부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힘을 과시함으로써 일정 기간이라도 이런 하마스와 같은 무장단체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당장 단기간적으로는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무장단체들한테 경고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2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길고 어려울 거라고 스스로 규정하기도 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1년을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보면 정확한 시기를 추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화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기화
국면에서 그렇다 보니 지상작전이 거세지다 보니 하마스가 심리전을 동원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인질들 목소리를 통해서도 전쟁을 좀 분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질들은 휴전을 좀 했어야 했다. 인질 석방에 좀 협상에 응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하마스의 인질 전략은 이번 전쟁에서 어떤 좀 영향이 있을까요? 하마스가 펼치고 있는 이런 인질 관련해가지고 비디오를 내보내고 하는 전략 자체는 굉장히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런 식의 영상을 계속 송출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 및 이스라엘 사회에도 굉장한 충격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정부 측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끔 하는, 유도를 하게끔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송출이 된 이후에 국제사회의 어떤 비난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마스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추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두 나라 간의 분쟁, 전쟁으로 지금 격화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정치, 종교적인 역사에도 저희가 관심이 있습니다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안타까운 부분 또 아까 국제사회가 비판하고 있는 그 대목은 민간인 피해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린이 피해자만 지금 3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나 어린이 피해가 큰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가자지구에 워낙에 출생률이 높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아시다시피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런 전쟁 상황에서 가장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약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인 어린이의 부상이라든지 사망도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때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장기적 트라우마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이후에 가자 지구를 탈출을 하려는 시도라든지 난민이 되는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어린이라든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전 세계 사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고 지금 어떤 인도주의적 그런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을 좀 돕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전쟁 중인 나라에 있는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방법?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극심한 전쟁 상황을 경험하는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전쟁이 종식되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인도주의적으로 잠시라도 전쟁을 멈추고 인도주의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휴전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협상 중재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국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활발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쟁법 이런 국제 인도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도법에 비춰봤을 때 이스라엘 침공이 과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또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요. 아까 휴전 얘기하셨는데 휴전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전쟁에서 지금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국제사회가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민간인 피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이 된 것도 그 부분에서 이제 민간인 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비판이 들어갔던 거고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을 하는 와중에서도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국제사회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의 어떤 비난이 가해지고 휴전이 촉구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역시 이런 상황에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이제 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휴전을 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휴전까지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더 해야 하고 얼마나 어떤 대가를 이제 사회가 치러야 되는지가 굉장히 문제가 될 건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국제사회 움직임의 큰 축이 바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휴전 불가 입장이거든요. 미국은 좀 어떤 변수가 될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양측 국방장관이 지속해서 긴밀하게 협약을 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네. 초기부터 굉장히 돕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도 조금씩 선회를 하면서 워낙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초반에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은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제 국제사회의 압박이라든지 미국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이스라엘하고의 관계성 그리고 미국의 개입 같은 부분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소지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을 향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게 바로 이슬람권인데 아까 헤즈볼라도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저희가 하기도 했고 자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또 예멘 후티 반군 등이 참전할 가능성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사실 헤즈볼라라든지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조직들 같은 경우는 각자의 셈법이 존재를 할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누구도 쉽게 함부로 지금 당장 움직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가능하게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런 조직들이 본격적으로 전면전에 개입을 할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확전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계속 경고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보이겠지만 적극적인 개입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판단을 보류할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음. 앞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피해 양상이 어떤 식으로 흐르게 될지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 쪽하고 움직이면서 어떤 상징적인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변수에 따라서는 이런 다른 무장단체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꾸 커지는 민간인 피해에 미국 안에서도 전쟁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일 텐데 어떻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시각에서 출구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좀 시각이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휴전까지 이끌어 갈 수 있으면서 네. 특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협상 전략을 미국의 어떤 이익을 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제시를 했을 경우에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도 반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미국의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밑 작전으로 다른 중동 각 국가를 경유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인질 협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휴전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내부 상황까지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